다음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는 스포티비에서.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축구에 경향을 할 수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가 진행 중입니다. 평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또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요. 이들이 포함된 국가들 중에 과연 어느 팀에서 우승이 나올까요? 오늘 그 궁금증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스포티비 뉴스 장하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에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잉글랜드 아니면 프랑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전망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사실 대회 전까지만 봤을 때도 잉글랜드에는 워낙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좀 킬리안 음바페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경기 전에는 두 팀이 우승 후보로 분류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 프리미어리그 많이 봐서 선수들한테 젖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워낙 또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올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인 필포든도 있고 또 이제 또 작년 여름부터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랑 함께 뛰기 시작한 해리 케인도 있고 뭐 주드 벨링엄도 있고요. 참 다양한 선수가 많이 있네요. 네. 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팀이 만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좀 대회를 지켜보니까 네.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두 팀에게. 자, 저희가 이 전망은 어쨌든 조별리그 2차전 정도까지 하고 또 3차전까지 한 팀도 있는데 이 가정하에 어쨌든 그 두 경기 이상 하고 그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이 어쨌든 결과 통해서 4강은 어느 팀이 갈 것이다. 좀 뭐 생각해 본 팀들이 있나요? 이게 일단 먼저 대진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대진표를 확인해 본 결과 네. 이렇게 조금 8강에서 강팀끼리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네 팀을 뽑아봤는데요. 독일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랑 스위스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왜죠?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신구조화가 잘 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랑스는 확실히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전력에서 현재 유로에 참가한 팀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조금 호날두를 중심으로 좀 팀이 똘똘 뭉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호날두 맞습니다. 뭉쳐줬다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수비 라인이 많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이렇게 좀 다크호스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4강 정도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또 반대편에 스위스 말씀하셨잖아요. 스위스랑 잉글랜드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뭐 조별리그 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슨 경기하고인지 솔직히 모르고 우리가 월드컵 때 또 일본이 독일 이기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르투갈은 유럽 모든 리그에 다 잘하는 선수들이 어쨌든 요소요소 잘 퍼져서 있고 잉글랜드가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뭐 조별리그 때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강팀들은 그 토너먼트부터 좀 컨디션을 맞추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팀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 좀 핫스타가 될 것 같다. 이 선수 좀 뜰 것 같다. 이런 선수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스페인의 이 라민 야말 선수를 한번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이 선수가 이제 올해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죠. 예, 네.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거의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축구 반대 항전만 나가도 이렇게 조금 긴장을 엄청 했었는데 이 선수는 지금 16살 같지가 않아요. 그냥 유로라는 큰 대회에서 긴장도 하지 않고 또 스페인의 첫 경기였던 크로아티아전에서 역대 유로 대회 최연소 데뷔를 이뤄냈고요. 그 경기에서 동시에 스페인의 세 번째 골인 이 카르발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유로 역대 최연소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습니다. 그 숙제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던데 숙제하다가 컨디션 조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친구는 뭔가 이 학교 숙제나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페인 고등학교에서 지금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특별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페인 대표팀은 참 재밌는 선수들이 몇 있더라고요. 니코 윌리엄스는 20대 이제 초반인데 어머니가 차 사지 말라 그래서 나 돈 있는데 엄마가 차 사지 말라 그래서 차 못 사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야말은 또 숙제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만큼 좀 월반하는 선수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독일의 필크루크를 좀 주목해 보는데 독일이 최근에 이제 과거 보면은 뭐 클로제 그 앞서 뭐 발락 이런 확실한 그 골 넣는 공격수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안 보였잖아요. 제가 아까 독일은 우승 후보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필크루크가 좀 골 좀 잘 넣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우리가 예측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유로 2024 우승 어느 팀입니까? 선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한번 독일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독일. 네. 아.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조별리그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죠. 근데 이제 독일의 경기를 쭉 보니까 확실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신구조화가 확실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진짜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 본 이런 플로리안 비르츠와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의 뭐 자말 무시알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두 선수가 좀 날뛴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젊은 피들이 이렇게 휘저어주면 뒤쪽에 있는 크로스나 이런 리디거, 키미, 노이어 등이 이렇게 좀 팀의 중심을 이런 베테랑들이 팀의 좀 중심을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대회 개최국이라는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독일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너무 깁니다. 저는 간단하게 쉽겠습니다. 잉글랜드 한번 우승 좀 제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잉글랜드가 1966년 그 월드컵 이후에 메이저 대회 우승하고 인연이 없는데 자기들이 축구 종가라고 했으면 보여줘야죠. 이번 대회 뭐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잉글랜드 우승하리라고 좀 믿어보겠고요. 자 오늘은 유로 2024 통해서 어떤 우승 후보나 그런 세계 축구의 경향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더 심화된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 같고요. 장하중 기자 오늘 뭐 본인 생각도 마음껏 얘기했습니까? 아, 네. 가강호 씨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세계적인 스타가 누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장하중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